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민 여러분, 장하길 TV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실 때 아직 구독이나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이 구독과 좋아요를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한 것처럼 전교조의 핵심 세력이 이 NL과 PD로 되어 있다. 이게 386 운동권 세력인데 이게 바로 4050 세력이거든요. 4050 세력. 40대, 50대 지금 세력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전교조의 핵심 세력이 교차사와 참신련인데 이 참신련은 NL 계열이라고 그랬죠. 이 NL 계열은 바로 뭐냐면 민족 해방 세력이에요. 여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임종석 여러분 아시죠? 이 사람이고, 아주 자주파에 속하죠. 반제국주의, 그리고 반자본주의, 이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PD 계열은 민중민주파입니다. 이게 마르크스주의자거든요. 민중민주파는. 근데 또 레닌 사상도 여기에 접목되어 있고요. 근데 이들의 대표적인 사람을 얘기하면 노영민 아시죠? 노영민.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평등파, 이렇게 해가지고,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때, 전반부에는 NL 계통이 장악을 했어요. 임종석 계열이. 그 다음에 후반부에는 PD 계열, 노영민 계열이 하면서 PD 계열이 주로 장악했죠. 평등파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세력이 장악을 하고 있었다. 이게 이제 한국의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민주집중제, 전교조가 왜 자익 이적 단체냐 하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바로 민주집중제를 주장하고 조직 운영에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지난 시간에 여기 보면 민주주의 집중 원리 이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좀 더 민주집중제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죠. 공산주의 국가의 운영 원리가 인민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민주주의라고 다 자유민주주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쟤들이 자꾸 자유를 빼버리거든요. 좌파 애들이 민주주의만 쓰잖아요. 그 안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게 뭐냐면 인민민주주의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가 운영 원리로 인민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권력을 집중시키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산당원 중심으로 이게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자유민주주의를 가장해서 인민민주주의 엘리트주의 독재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중앙집중제의 복종을 제기한 중앙집중제의 핵심 세력이 무조건 복종이죠. 여러분, 김정은이한테는 복종밖에 없는 거예요. 레닌이 중앙집중제의 문제가 뭐냐, 독재 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해 민주, 토론과 합의를 더하여 체계화하였고 이를 당 조직의 운영 원리로 채택했다 그러는데 민주집중제의 원리가 요거잖아요. 소수는 다수에게, 하부는 상부에게, 개인은 조직에게, 그러니까 부부는 전체에게 무조건 복종이다. 잘 보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민주집중제의 원리가 마지막에는 절대 복종이에요. 절대 복종.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재명 이 사람 움직이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헌재 가든지 무슨 어디를 가도 이 세력 앞에 노동계면 노동계고요. 정치계면 정치계고요. 이 사람들이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 그래서 자기들 세력에 다 뭉쳐가는 거잖아요. 소수 의견은 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상부에서 명령 내리면 다 예스예요. 죽어 그러면 죽는 거예요. 개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전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체주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1953년 동독에서 행진하는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 스탈린 이런 사람들의 초상화를 딱 놓고 말이죠. 그래서 지금 소련이나 중국이나 북한은 이게 중앙집중제, 민주집중제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두시길 바랍니다. 자, 보세요. 소련, 중국, 북한의 민주집중제를 비교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중국의 마오쩌둥은 민주집중제를 헌법에 명시했어요. 그래서 소수는 다수에 대한 복종, 개인의 집단에 대한 복종, 그 다음에 하부의 상부에 대한 복종, 전당의 중앙에 대한 복종,
이게 마오쩌둥의 민주 집중제는 민주보다 집중을 더 강조했거든요. 그런데 이 소련의 스탈린이 도입한 민주 집중제는 어떤 거냐면 당의 모든 영도기관은 상향식 선거다. 밑에서부터 딱 세운다. 그 다음에 당의 하부기관은 상부기관에 정기적 보고를 한다. 소수는 다수의 하부 조직은 상부 조직에, 부부는 전체에, 지방은 중앙에 복종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일본을 잘 보세요. 당의 모든 영도기관은 상향식 선거라고 그러잖아요. 밑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선거니까 되게 민주주의적인 것 같죠? 그런데 3번을 보세요. 소수는 다수에, 하부 조직은 상부 조직에, 부부는 전체에, 지방은 중앙에 복종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상부에서 명령 내리면 하부는 그대로 시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 집중제라고요. 그러니까 속지 말아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밑에서 투표해가지고 딱 하면 그 사람을 지도자로 뽑으면 그거 되는 거잖아요. 누구 명령 안 받잖아요. 여기는 위에서부터 명령이 떨어진다니까요. 그리고 북한의 헌법 제5조에도 보면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이것을 명시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제5조가 뭐냐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된다. 그 설명을 하면요.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다시 하면요. 소수는 다수에, 하부는 상부에, 개인은 조직에, 모든 성원과 조직은 중앙에 복종하는 거예요. 절대 복종인 거죠. 여러분 이게 자유예요? 아니거든요. 이런 교육을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공사나 교육을 전교조에서 학교에서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상에 물들었던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입법부 국회에도 들어가 있고 사법부에 법원에도 들어가 있고 행정부에도 들어가 있고 군부에도 들어가 있고 안 들어간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을 이것을 의식을 일깨우고 깨우쳐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장학일 TV이고요. 여러분들에게 이걸 알고 움직이라고 지금 그렇게 일러주는 거예요. 북한과 국내 이적단체의 민주집중제 비교를 해보면요. 보세요. 왜 목사님 그러세요?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보세요. 북한은 소수는 다수에 그랬죠. 민노총도 소수는 다수에 그랬죠. 전교조도 소수는 다수에 그렇게 나오죠. 그렇죠? 비교해보세요. 똑같죠. 북한은 하부는 상부에, 그렇죠? 민노총은 하부는 상부에, 전교조는 하부는 상부에. 민주노동총연합회도 그렇고요. 전교조도 전국 교사 이 조합 노동조합도 이 협동조합도 똑같은 거예요. 자 보세요. 개인은 조직에, 개인은 조직에, 부부는 전체에. 그렇죠? 모든 성원과 조직은 중앙에, 지방은 중앙에 이렇게 된 거나 똑같은 거예요. 다만 개인은 조직에 그것만 빠졌을 뿐이에요. 교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전교조가 이렇게 다 된 걸 보면 실질적으로 북한 민노총 전교조 이렇게 됐으니까 결국에 대한민국의 민주집중제를 논하고 있는 전교자는 분명히 북한과 함께하는 뭐예요? 반국가 세력이죠? 이적단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 시스템이 엉망이 된 거예요. 두 번째로 봅니다. 전교조가 자익 이적단체인 이유. 자, 여기 보면 전교조의 운영 원리가 대중성과 계급성에 기초가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왜 전교조가 자익 이적 단체인 이유가 뭐냐? 첫 번째가 민주 집중제였다라고 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이 두 번째는 뭐였냐? 그랬을 때 이 전교조가 운영 원리가 뭐냐면 대중성과 계급성에 기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거기 밑에 읽어볼게요. 대중성과 계급성은 마르크스 레닌의 이론인데 공산주의의 혁명 방식이에요. 다시 말해서 특히 대중성은 마오쩌둥의 중요 실천 이론으로 그는 가장 먼저 대중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대중이 나에게 몰려와야 되는 것. 이게 대중성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농민 대중들의 지지를 얻는 데 주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급성의 기초를 두고 계급에 절대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전교조의 운영 원리가 중국의 PD,
중국의 교육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마르크스는 인간성이 뭐냐? 바로 계급성이다 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계급성은 프롤레타리아, 다시 말하면 노동자, 농민들이 혁명을 주관하고 당신들에 의해서 다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인이나 또는 이 산업운동을 하는 기업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지도자가 안 되는 거예요. 계급성과 대중성은 뭐냐? 노동자, 농민, 이런 사람들이 국가를 이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 권력자에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런 공산사회에 가면 기업도 없어지잖아요. 국가가 다 장악해버리잖아요. 기업도 없어지니까 기업인도 없죠. 지식인들이 어디 있습니까? 지식인도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장학금을 다 줘가지고 우리나라 유학 보내잖아요. 걔들이 다 공산화된 계급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공산 교육을 받은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뭐가 돼요? 공산당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계급성을 쥐고 있는 거죠. 공산당원으로서. 민중은 그냥 따라가는 거고요. 이것이 바로 프롤레타리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교조 규약도 보면은 노동조합은 대중성과 계급성에 기초를 두고 있는데, 즉 대중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노동계급의 이익으로 통일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이 농민이나 또는 우리 노동자들이 이익을 위해서는 다 하나로 뭉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업주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노총이 강하면 기업인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학교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교육을 시킵니까? 그리고 민주주의와 집중원리, 자주적 단결로 고양하고 관료주의를 배격하는 조직운영의 기본 원리다. 민주주의 원리가 뭡니까? 비판의 자유와 소수의 권리보장, 조직활동과 정보의 공개, 하부가 상부를 선출한다. 집중원리. 그러니까 여러분 요 앞에 민주의 원리 보면 야 그럴듯해. 뭐가 이 비판의 자유도 있고 소수의 권리를 보장하고 조직활동과 정보 공개도 다 하고 하부가 상부를 선출한다. 이게 이제 민주주의 원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집중원리로 딱 들어가면 소수는 다수에 복종해야 돼. 그리고 부부는 전체에 복종해야 돼. 하부는 상부에게 복종해야 돼. 그리고 너희들 하고 있는 거 활동 보고 다 정보를 다 집중해서 상부로 보고해. 그러니까 다 관리 감독 받는 거고요. 결국에 자아 비판 여기서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이 바로 전교조의 자익 이적 단체가 하는 이유예요. 자, 여기 보면 공산 조직의 동일한 뭐가 있냐면 이적 단체 세 번째가 분해라는 게 있어요. 두 번째 가서는 대중성과 계급성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는 이제 민주 집중제에 대한 얘기를 했고, 세 번째는 공산 조직과 똑같은 분해가 있다는 거예요. 특수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각 학교에 말단 조직, 아까 10명씩 이렇게 묶어 놓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학교에 5명을 조직해서 그걸 묶잖아요. 그 여기 보면 전교조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조직으로 전교조의 꽃이라고 불려지는 가족의 동지애를 끈끈하게 묶어서 철저한 결속체를 유지하고요. 같이 동거하게 하기도 하고 거기서 결혼도 하게 하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들은 아주 그냥 합숙훈련도 많이 합니다. 남녀노소 혼합으로 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분회장, 총무, 조직, 교선 편집하고 학교, 교장은 대응 및 교섭활동, 조합원, 세뇌, 투쟁활동을 벌리게 되는 거예요. 교장들에게. 학교에게 어떤 것에 대응하고 교섭도 하고, 그러니까 조합원을 세뇌시켜도 막 투쟁도 하게 하고 어려움을 많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행정실도 막 혼란을 일으켜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 교장을 쫓아낸다든지 아니면 이사장을 쫓아낸다든지 이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 보면 서울 신은 초등학교에도 보면 분해해서 전교조 탄압을 규탄한 성명서 발표하는 이 모습이잖아요. 교사들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학교를 막 혼란하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민노총이나 전교조나 교육부 안에도 이러한 것이 생기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분해의 특징을 제가 볼게요. 전교조 분해를 통해서 조직의 결속, 내부 단속을 위한 의식화 작업을 기초로 하고 있어요. 사이비 종교와 유사한 체계로서 여기는 아주 조합원들이 똘똘 뭉쳐서 이 공동체는 절대 못 벗어나요. 아주 그냥 이렇게 조여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합원들은 매 원래회에 참여해야 되고 격주 회의 참여해야 되고 체육대회 등산 가고 야유회도 가고 식사도 같이 환영식 이런 것들 해요.
그리고 수많은 모임으로 학교 생활을 분회 중심으로 만들어가지고 조합원 가정의 대소사까지도 다 챙겨서 가족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야. 우리는 조합원들끼리도 결혼하는데 이 조합원들의 결혼율이 39.7%고요. 그 안에서 조합원 부부가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가 51.9%입니다. 뭐 이들은 나중에 이제 어떤 비리가 있어서 여기서 탈퇴하려고 그러면은 탈퇴 예방을 위해서 저들이 뭐 이렇게 제가 보진 않았지만 들리는 얘기로는 뭐 이런 예도 있다고 그래요. 성교섭까지 한다. 그래서 전교조가 이적단체다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앞에 있는 거는 전교조 광주 서진여고에서 분회 출범식을 하고 있는 모습이 여기서 이렇게 나왔어요. 전라도 광주에서 일어나는 이 분회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가서 보면 전교조가 자익 이적단체인 이유는 뭐냐? 민노총 산하 전교조의 전신인 남조선 노동당의 사상과 이념을 그대로 이어받았어요. 그러니까 조선노동조합 전국 평의회이기 때문에 요걸 그대로 가져와서 이걸 전평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남조선 노동당의 사상과 이념을 계승한 전평이기 때문에 이 전교조는 분명히 이적단체다, 반국가 세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전평은요, 노동자 농민을 선동하여 결성한 자익계의 노동단체로 조선민주청년동맹과 더불어 조선공산당의 양대 세력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전평은 명예의장으로 누굴 세우고 있냐면 모태통, 김일성, 박헌영을 임명해서 1945년도에. 그 전평은 하는 일이 뭐냐? 테러. 잘 보세요. 테러, 방화. 지금 지난번에 우리나라 막 불이 많이 났죠? 그 다음에 총파업 및 폭동사건 등의 폭력투쟁을 전개해요. 그래서 이들이 의해서 그 전에 대구 폭동이라든지 27 폭동이라든지 5.1 청산 방해라든지 이런 책동을 하고 여순 반란 사건이라든지 제주 4.3 폭동, 지리산 무장공비 사건 뭐 등 끊임없는 저항이 일어났었던 것이죠. 그 이 4.3 폭동에서는 우리가 아는 김달삼 이런 게 나왔고 지도부가 대부분 교사 출신이었잖아요. 그리고 조천중 학생들 시키고 막 이런 일도 했는데 전평이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런 것을, 그러니까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 이제 전평이라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움직이는 데가 전교조 자익단체라고요. 그래서 넘겨서 보면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 전평을 보면은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1945년 10월 5일에 결성했잖아요. 조선공산당 산하노동운동 단체예요. 조선인민공화국 지시를 받아서 미군 적대적 행위, 미군을 나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1948년 8월 10일 이후에 해산되었었거든요. 극자 정치적 활동 때문에. 그러다가 막강한 노동자들의 조직을 가지고 출발한 전평은 당시 공산진영과 민족진영의 대결에서 공산진영의 전위대 역할을 수행했다. 전평은 서북청년회를 중심으로 해서 민족 청년단체들의 격렬한 투쟁을 벌였던 단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전평에 대응할 민족진영 노동단체가 대한노동총연맹이었거든요. 이거는 이제 이승만이 1940년 3월 10일에 결성했던 것이죠. 이건 이제 우익단체였어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가서 한국노총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더 강성단체로 나오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이 전교조, 민노총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전교조가 이적단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한 번 더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익 이적단체의 그 5번째 이유도 그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하면서 정말 대한민국의 교육계가 이 뿌리를 쭉 찾아보면요. 우리나라의 이 6.25 이후에 이게 없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남노당의 그 사상 정신이 다 물먹어 와가지고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교육계는 교육계대로, 자치구는 자치, 행정계는 행정계죠. 이런 데까지 다 지금 스며들어서 대한민국이 좌경화되고 공산화되어졌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니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40일 기도하고 이 나라가 바로 서도록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여러분 모두 기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매일 목요일부터 매일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문을 이렇게 띄워드릴 거예요. 그럼 그걸 보고 함께 1시간 이상 기도하도록 우리 한번 영적 싸움 하도록 합시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그리고 많이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